밤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 숨이 턱 막히죠. 저는 20년째 진료 중인 현역 의사이자 시니어 건강 채널 시니어 길동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새벽에 으악 하며 벌떡 일어난 적이 있어요. 환자분들도 똑같이 호소합니다. 선생님, 잠만 들면 다리에 쥐가 나요. 대부분은 갑작스런 근육 경련, 과민한 신경 반사, 그리고 미세한 전해질 불균형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분들이 지금은 밤에 깨지 않습니다. 침대 위에서 딱 3초면 통증이 풀리는 3초 루틴을 익힌 뒤부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 통증을 즉시 식히는 응급자기처치 3초 요령. 2. 왜 측효인지 설명하는 작동원리. 3. 재발을 크게 줄이는 수분 스트레칭 미네랄 관리 루틴까지 한 번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요. 매주 검증된 시니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조여오고 밤이면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난다 한 줄로 요약하면 걷기조차 겁난다. 저는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이 겪는 이 고통을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특히 저녁 이후 수분 부족, 종아리 근육과 피로,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장단지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겹치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순식간에 수축해버리죠. 오늘 이 영상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 부위만 관리해도 생활이 바뀝니다. 종아리 발바닥 라인의 한 포인트 정확히 눌러 이완시키는 3초 응급 루틴만 배워도 밤의 통증과 새벽 경련이 확 줄어듭니다.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죠. 65세 이상, 야간에 자주 깨는 분, 하루 물 섭취가 1리터 이하, 이뇨제나 위산억제제 복용으로 마그네슘 칼륨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분, 오래 앉아 TV를 보거나 운전제 봉장 시간 서서 일하는 분들. 이 조건이 겹칠수록 쥐가 잦아집니다.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오늘 내용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응급처치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김영자님이 계십니다. 68세 동네 반찬 가게를 30년 하다가 지금은 손주를 돌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침에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낮에는 서서 조리하다 보니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밤 이 시만 되면 왼쪽 종아리가 번개 치듯 당겨요. 영자님은 통증이 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발끝을 힘껏 젖혔습니다. 잠깐 풀리는 듯 하다가 더 세게 쥐가 재발했습니다. 손주는 잘 자는데 본인은 3번, 4번씩 깹니다. 다음 날 아침 계단 내려갈 때 종아리가 뻣뻣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표정은 잔뜩 굳고 발을 딛는 순간 몸을 먼저 비틀어 통증을 피하려 하죠. 손님 앞에서 다리를 몰래 주무르느라 계산이 자꾸 헷갈리고 장보러 가는 길도 짧게 끊어 다닙니다. 선생님, 그냥 살살 걸으면 낫겠지요? 라며 웃어 보이지만 눈가에는 밤잠 설친 흔적이 분명합니다. 진료실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이 한 줄의 단서였습니다. 발바닥 앞꿈치에 두꺼운 굳은 살과 얕은 갈라짐. 여기에 발가락을 등 쪽으로 젖힐 때 종아리 아래쪽, 즉 가자 미근 부위가 돌처럼 버티는 단단함, 아킬레스건 주변 압통, 종일 신었던 꽉 끼는 슬리퍼 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는 발바닥 근막과 종아리 후사슬이 같이 뭉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쥐가 나는 순간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발끝을 안쪽으로 말아 보호하려 하지만 그 반사가 오히려 근육을 더 짧고 세게 수축시켜 통증 고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반대로 짧아진 근육을 안전하게 길게 만들어주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 박성호님 72세. 은퇴 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활동량이 많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샤워하고 누우면 종아리 안쪽이 실룩거리며 경련 전 조짐이 시작됩니다. 물은 차 마시면 소변 자주 본다고 줄였고 저녁에는 맥주 한 캔이 습관.
자기 전에 TV 보며 다리를 꼬고 앉는 시간이 길어 종아리 햄스트링 비복근 라인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성호님은 통증이 오면 본능적으로 종아리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는데 이는 일시적 감각 둔화만 줄 뿐 근육의 보호 수축을 더 자극합니다. 여기서 제 주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부위만 관리해도 생활이 바뀐다. 정확히는 발목 뒤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하부 가자미근과 비복근이 만나는 경계, 그리고 발바닥 중앙의 근막축, 이 두 포인트를 침대에서 3초, 통증 범위 안쪽에서 짧게 정확하게 자극하면 근육 방추의 과민 반사가 순간 꺼지고 경련고리가 끊깁니다. 복잡한 도구도 큰 힘도 필요 없습니다. 수분 미네랄 보충은 재발 방지의 기초지만 한밤의 의학, 순간을 꺼뜨리는 건 2초 단기 이완 스위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먼저 삶의 장면을 묻습니다.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신발은 어떤지, 집 슬리퍼가 뒤축이 늘 헐거운지, 저녁 이후 다리 꼬는 습관은 없는지. 그런 생활의 단서들의 근육권의 상태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영자님과 성호님도 그 작은 습관들을 교정하고 제가 알려드린 3초 루틴을 익힌 뒤로는 요새는 밤에 안 깨요라고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침대 위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3초 응급 루틴을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메커니즘 한 줄 요약부터 말하겠습니다. 발과 종아리는 아래쪽에서 피와 물을 위로 올려보내는 작은 펌프, 즉 제2의 심장입니다. 여기에 줄을 잠깐 풀어 펌프를 켜주면 통증도 쥐도 부기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아주 단순한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낮 동안 우리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습니다. 물을 덜 마시고 슬리퍼 뒤축이 헐거운 채로 발을 질질 끌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종아리와 발바닥은 조금씩 짧아지고 굳습니다. 이렇게 짧아진 상태로 잠들면 사소한 뒤척임에도 근육이 깜짝 놀라 갑자기 오그라듭니다. 그게 밤에 찾아오는 쥐, 즉 근육 경련의 시작입니다. 근육이 꽉 조이면 그 안을 지나는 작은 혈관과 정맥이 눌립니다. 피가 못 움직이면 피로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산소도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증이 커지고 몸은 더 겁을 먹고 더 세게 조입니다. 짧아짐, 피정체, 더 아픔, 더 조임이 고리가 만들어지죠. 이 고리 때문에 새벽에 벌떡 깨고 다음 날까지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남습니다. 여기서 제2의 심장이 등장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천천히 수축하고 이완하면 다리 아래쪽에 고인 피가 정맥판을 타고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저는 쥐가 오를 때 발바닥과 아킬레스건 주변 한 지점을 짧게 길게 풀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3초라도 정확히 풀리면 펌프가 다시 켜지듯 피가 툭 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빠지고 뜨겁고 뻣뻣한 느낌이 먼저 꺼집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발바닥은 더 직접적입니다. 발바닥에는 단단한 막, 발바닥 근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뭉치면 뒤꿈치뼈와 아킬레스건이 같이 당겨 올라갑니다. 줄의 한쪽을 잡아 세게 당기면 반대쪽도 같이 당겨지듯 발바닥이 당기면 종아리도 함께 당깁니다. 반대로 발바닥 중앙 라인을 짧게 정확히 눌러 바람을 빼듯 풀어주면 그 순간 종아리 아래쪽이 툭 풀리고 아킬레스건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발바닥에서 아킬레스, 아킬레스에서 종아리는 한 팀이라고 말합니다. 한 지점을 잘 풀면 셋이 함께 좋아집니다. 신경의 흐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프면 우리 몸은 경계 태세로 바뀝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짧아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손끝과 발목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촉감 신호가 먼저 도착하면 통증의 문을 잠깐 닫아줍니다. 이것을 통증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길어진 근육은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신경에 보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돌아옵니다. 숨이 길어지고 다시 잠들기 쉬워집니다. 이게 두 번째 결과입니다. 림프 흐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쪽 림프가 느려져 미세한 물이 고이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종아리와 발바닥을 짧게 늘리는 동작은 물길을 열어줍니다. 펌프가 켜지면 림프도 함께 움직여 다음 날의 묵직함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덜 붓고 계단을 내려갈 때 끌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근막과 자세도 이어져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한 긴장은 종아리, 허벅지 뒤, 허리, 목 뒤로 이어지는 하나의 뒤쪽 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한 곳이 유난히 짧아지면 위쪽에도 잡아당김이 생깁니다. 발바닥과 종아리 아래쪽에 장력을 풀어주면 발목의 배측 굴곡이 좋아지고 보행의 보상 패턴이 줄어듭니다. 골반과 허리에 들어가던 억지 긴장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결과입니다. 이제 원인에서 결과로 흐름을 한 줄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물이 부족하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와 발바닥이 짧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상태로 잠들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깜짝 수축하면서 쥐가 납니다. 수축은 피와 물기를 눌러 통증을 키우고 통증은 몸을 깨워 근육을 더 조이게 만듭니다. 다음 날까지 뻣뻣함과 두려움이 남고 다시 움직임이 줄어 더 쉽게 뭉칩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여기에 3초 루틴이 끼어들면 흐름이 바뀝니다. 발바닥 중앙과 아킬레스 경계를 짧고 정확하게 풀어주면 근육은 이완 신호를 받고 종아리 펌프가 다시 작동하여 피와 물이 움직입니다. 촉감 신호는 통증의 문을 잠시 닫고 자율신경은 안정으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고 다시 잠들 수 있고 다음 날의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이 변화가 짧아진 줄을 잠깐 늘려 펌프를 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리, 과하지 않은 압력, 고른 호흡,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되나요? 마그네슘을 먹으면 끝나나요? 물과 미네랄은 바탕입니다. 저는 낮에는 천천히 채우고 밤에 급한 통증은 침대에서 3초로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낮에 기초를 쌓고 밤에는 스위치를 누르는 셈입니다. 또 묻습니다. 세게 늘리면 빨리 풀리나요? 세게는 금물입니다. 근육은 놀라면 더 조입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짧게가 원칙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작은 습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TV를 볼 때 30분마다 한 번 일어나 발끝을 살짝 당겼다 놓기, 물 한 컵을 나눠서 자주 마시기, 슬리퍼 T축을 자주 갈아 끼우기, 오래 앉을 때는 다리를 꼬지 않기. 이런 소소한 습관이 밤에 3초 루틴과 만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만 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고 일주일만 지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발과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고 여기가 막히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줄을 잠깐 풀어 펌프를 켜주면 피가 돌고 물이 빠지고 신경이 진정되고 통증이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보다 정확한 손가락 한마디가 먼저다. 오늘 밤에도 쥐가 오를 듯하면 겁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3초만 눌러 길게 늘려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밤을 바꾸고 내일 아침의 걸음을 바꿀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손 위치, 각도, 힘, 호흡 타이밍을 제 말투 그대로 따라하기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쥐가 오르기 시작하면 저는 침대에서 이 순서를 그대로 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 말대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준비와 호흡 리셋 30초. 저는 쥐가 온 쪽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등을 제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3개가 아니라 10점 중 5점 정도의 당김만 유지하고 3초 유지 후 2초 풀기를 3번 반복합니다. 갑자기 확 젖히면 반사적으로 더 조여오니 주의하시고 들숨 4초 날숨 6초로 숨을 길게 뺍니다. 손목이 약하시면 수건이나 벨트, 길게 늘어난 스타킹을 발볼에 걸면 힘 조절이 쉬워집니다.
저는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를 받쳐 종아리 긴장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포인트 눌렀다 풀기 60초. 저는 발바닥 중앙,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 연장선의 한가운데를 엄지로 3초 눌렀다가 2초 풀기를 5번 합니다. 이어서 아킬레스건이 종아리로 이어지는 경계에 살짝 들어간 홈을 3초 누르고 2초 풀기를 5번. 통증 강도는 46.4가 적당하고 저림이 발끝까지 번지면 즉시 힘을 20% 낮추거나 위치를 1cm 옮깁니다. 손가락이 불편하면 테니스공이나 말아 넣은 양말, 작은 페트병을 벽이나 바닥에 대고 몸무게로 가볍게 기댑니다. 금속 막대처럼 딱딱하고 뾰족한 도구는 피합니다. 길게 늘리기, 가자미근에서 비복근 90초. 저는 먼저 가자미근을 잡습니다. 무릎을 굽힌 채 발등을 천천히 당겨 종아리 아래쪽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10초 유지 3번. 이어서 무릎을 펴고 같은 동작으로 비복근까지 길게 10초 유지 3번. 날숨 말미에 10%만 더 길어진다는 마음으로 당김은 허용, 찌름은 금지를 지킵니다. 벽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보내 발꿈치를 바닥에 붙이면 각도 조절이 쉬워지고 미끄러움이 걱정되면 수건을 2겹으로 접어발 아래 깔아 미끄럼을 막습니다. 문틀을 잡고 몸을 약간 앞에 두면 허리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펌핑 마무리와 재발 스위치 60초. 저는 발목을 아주 천천히 까딱까딱 20회, 발끝 밀기와 당기기를 균일한 리듬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리기를 10번. 세게 밀지 않고 일정한 압력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마무리로 미지근한 물을 세네 모금 넘기면 순환이 다시 잘 붙습니다. 로션 한 방울을 손에 펴 바르면 마찰이 줄어 손이 편하고 폼롤러 대신 두꺼운 수건을 단단히 말았어도 충분합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쓸어 올리는 압력은 더 약하게 일정한 폭으로만 움직입니다. 이 4단계는 도구 없이도 가능하지만 집에 있는 간단한 것들로 훨씬 수월해집니다. 수건 벨트 스타킹은 손 대신 부드럽게 당기는 역할을 해주고 테니스공이나 말아 넣은 양말, 작은 페트병은 손가락 대신 눌렀다 풀기를 정확히 반복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이 순서를 한밤중 경련이 오를 듯한 그 순간에 1, 2, 3, 4순으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꺼지는 시간이 확 짧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순서를 한 세트 더 해주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계단 내려갈 때 뻣뻣함이 덜합니다. 핵심은 3가지뿐입니다. 정확한 자리, 과하지 않은 압력, 길고 고른 숨. 이 3가지만 지키면 3초가 30분보다 낫습니다. 고령자와 질환자 주의 한 줄로 말씀드립니다. 당뇨발로 감각이 둔한 분, 한쪽 다리만 갑자기 많이 붓거나 뜨겁고 심한 통증이 있는 분, 최근 수술이나 급성 염증 상처가 있는 분은 이 동작을 중단하고 먼저 진료를 받으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2-3초 루틴을 권한 뒤 분명한 변화를 봤습니다. 밤마다 4-5번 깨던 영자님은 일주일 만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계단 내려갈 때 종아리 돌덩이 갔던 느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성호님은 새벽마다 오던 번개 같은 경련이 끊기면서 아침 첫걸음이 툭 하고 편해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한밤에 쥐를 즉시 꺾고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체력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자리, 과하지 않은 힘, 고른 호흡,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쥐가 오를 듯하면 그대로 3초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의 걸음과 표정이 분명 달라질 겁니다. 습관은 어렵게 만들수록 무너집니다. 저는 루틴을 작고 가볍게 언제 어디서 무엇과 연결로 설계합니다. 아침엔 눈을 뜨자마자 침대 가장자리에서 30초 수건을 발볼에 걸고 발등을 살짝 당기는 1세트. 장소는 침대, 시작은 알람 끄는 순간입니다. 화장실에서 양치 후에는 세면대 앞 벽을 짚고 뒤꿈치 붙이기 30초. 장소는 욕실, 시작은 양치 끝 종소리. 저녁엔 TV 광고가 나오면 무릎 굽힘 스트레칭 30초, 다음 광고에서 무릎 펴 30초.
장소는 거실, 시작은 광고 시작할 때, 잠자기 전에는 물컵을 책상에 올려두고 세네 모금 마신 뒤 침대에 앉아 발바닥 중앙 3초 눌렀다. 각 세션 60초 이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펌프 스위치 켜기가 목적이다. 그래서 한 번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3060초로 짧게 끊고 하루에 24번 흩뿌리듯 반복합니다. 벽을 짚은 뒤꿈치 늘리기는 30초, 발바닥 포인트는 3초 눌렀다, 2초 풀기 5번이면 25초 남짓. 부담이 작아야 꾸준합니다. 도구는 눈앞에 두어야 손이 갑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고 말아둔 수건 하나, 테니스공 하나, 작은 페트병 하나를 고정 배치합니다. 이 위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베개 아래엔 얇은 수건을 넣어 무릎 받침 대용으로 꺼내 쓰기 쉽도록 하고 거실 테이블엔 미지근한 물이 든 텀블러를 상시 둡니다. 외출 루틴도 간단히 엮습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현관 벽을 짚고 뒤꿈치 붙이기 20초, 귀가해 양말을 벗을 때 발바닥 중앙을 테니스공에 10회 굴리기. 장소는 현관, 신발이나 양말을 신을 때 가방엔 작은 고무공을 넣어두고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벽에 기대 가자믹은 20초 늘리기를 한 번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휴식 자세이고 제 몸에겐 펌프 스위치입니다. 저는 만약 그러면 규칙으로 급한 상황도 덜어냅니다. 만약 새벽에 쥐조짐이 오면 즉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수건으로 발등을 3초 당긴 뒤 2초 풀기를 3번. 만약 경련이 이미 시작됐다면 발바닥 중앙 3초 압박, 2초 해제. 5번 후 아킬레스 경계 3초 압박, 2초 해제. 5번. 그 다음 발목 까딱까딱 20회로 마무리. 이건 90초 이내로 끝납니다. 장벽을 더 낮추려면 보상도 작고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달력에 체크 하나를 그립니다. 아침 저녁 2번 했으면, 밤중 응급까지 했으면 별 하나. 일주일에 별 3개면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좋아하는 차 한 잔, 편한 양말 한 켤레. 몸이 기억한 보상은 다음 행동을 부릅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손목이 약하시면 수건이나 벨트를 우선으로 쓰고 무릎이 불편하면 침대 위에서 앉은 자세로만 진행하세요. 균형이 걱정되면 벽을 짚고 하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수건을 2겹으로 접어발 아래 깔아둡니다. 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 오일이 없으면 로션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폼롤러가 없어도 두꺼운 수건을 단단히 말면 됩니다. 저는 가족과도 연결합니다. TV를 함께 볼 때 광고가 나오면 서로 뒤꿈치 라고 한마디 신호를 주고 각자 자리에서 30초씩만 합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테니스공을 굴려주며 발바닥 구름놀이를 합니다. 놀이가 되면 루틴은 오래갑니다. 밤에 습관을 유지하려면 조용한 신호가 좋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소리 없는 진동 알림을 21시와 22시에 한 번씩 넣어둡니다. 진동이 울리면 물새 모금과 포인트 5회. 침대 옆 스탠드 불을 켜고 끌 때마다 켜면 준비, 끄면 마무리로 연결합니다. 모두 2분을 넘기지 않는 약속이니까 바쁜 날에도 충분합니다. 만약 하루를 놓쳤다면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합니다. 습관은 연속이 아니라 다시 시작의 기술입니다. 오늘 밤 알람을 끄고 난 자리에서 30초, 광고 신호에 30초, 잠들기 전 물새 모금과 포인트 5회. 이 3가지만 지켜도 펌프는 매일 켜지고 새벽에 지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많은 분들의 밤을 바꿨고 당신도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생을 넘어 전신순환의 핵심, 발종아리 펌프입니다. 저는 오늘 짧아진 줄을 부드럽게 풀고 피와 물기를 위로 올리는 작은 스위치를 함께 눌렀습니다. 침대에서 3초 정확한 자리와 과하지 않은 힘만 지켜도 밤에 쥐가 잦아들고 아침 걸음이 가벼워진다는 걸 제 환자분들과 저 모두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안내한 쉬운 습관과 행동 지시를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뒤 달라진 밤잠과 계단 내려갈 때의 느낌, 발의 따뜻함까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언제 했는지, 무엇과 연결했는지,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겁니다. 매주 검증된 시니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